시사. 네, 단신 뉴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길고 깊이 있는 뉴스를 다루는 장신 뉴스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장신 커플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인규 대표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좀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예, 국민의힘 탈당, 신당 찬당, 신호탄이 되나 뭐 기사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뭐 네.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네. 어제는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다 챙겨 보일 수도 없었고 또 기자님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같은 말씀을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집권 여당이 어렵다라는 것은 국가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깊이 고민하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 기준에서만 오직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하태경 의원은 그 탈당 선언문만 그대로 하면 혁신이가 그러면 국민의힘 다 바뀐다. 그 탈당 선언문에 다 동의한다 본인은. 근데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개과천선 100% 바뀌었어. 그러면은 좀 아쉽잖아.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저를 네. 굉장히 당했을 때도 아껴주셨고요. 네. 또 정치 선배님으로서 많은 또 지원과 후원도 해주셨던 고마운 분이세요. 그래서 예. 아까도 저에 대해서 많은 격려로 저는 들었고요. 예.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그럼 어제 제가 썼던 그 기회주의에 대한 걸 청산할 수 있겠느냐,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걸 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국민의힘의 지금 DNA를 저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려면은 인요한 위원장의 문제의식을 먼저 바꾸셔야 되는데 예.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예. 그건 제가 진단한 주소가 아닙니다. 저는 마누라와 자식을 포함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주체, 그 본인, 그 당사자 보고 저는 본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거든요. 이것이 저는 민심 100%에 저는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인요한 교수가 제가 비록 당을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당사자가 바뀌게끔 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지목한 당사자는 인요한 교수가 아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지목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서야 그걸 누가 바꿔낼 수 있을까요? 예. 전 거기에 대한 근원적 한계를 느끼고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뭐 있으면 너무 좋죠. 오늘이라도. 근데 네. 저는 없다는 데에 저는 확신을 갖고 저는 탈당을 한 겁니다. 그 정치 전문 기자로서 장윤선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탈당의 타이밍이 마치 뭔가 짠 듯 맞춘 듯 절묘해서 그렇죠.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이게 신당 창당의 거대한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교두보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얘기가 되냐,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어제 그 아침부터 네. 천하람 위원장이 혁신에 뭐 거부를 안 했다. 간다. 그다음에 또 나온 게 김경률 회계사 페이스북에 또 뭐 참여 안 한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탈당 선언,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침에 이준석 대표 라디오 인터뷰, 뭐 또 최근 얼마 전에 또 유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헤어질지 말지 결심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큰 어. 틀에서 보자면 이제 보수 정당 하나였던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와 극우 보수가 서로 헤어져서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TK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TK 무소속 연대,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보수, 극우 보수 3분할 구도로 간다면 내년 총선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보수 전체로 놓고 보면. 예. 근데 이 상황을 사실은 제일 아프게 받아야 되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사진을 보면 빈살만이 운전하는 차에서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시다. 예. 그래서 이 정세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상당한 답답함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어떤 분석과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은 네. 저는 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어제는 제가 구체적인 저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제가 오늘 조금 상세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존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일단 시대 정신이 양당이 가지고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은 이미 낡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끝난 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서로 기득권화되고 뭐 중진들이 용퇴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물러나 주세요라고 부탁만 하고 있는데 정치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대 정신을 저는 다원화라고 저는 확정을 짓고요. 그 다원화를 밀어낼 그런 세력들이 저는 모여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두 번째는 본질인데 저는 정치가 독과점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 양당 독과점도 문제지만 정당 내부들을 보면요. 세대가 독점돼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 하거든요. 60, 70대가. 예. 그러니까 그럼 세대 독점입니다. 그래서 70대요? 독점. 예, 50대도 특히 저희 아니고 국민의힘은 60, 60, 70대 독점이고 뭐 가끔 네. 80대도 계신데 일단은 이거는 물리적 나이를 제가 뭐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특정 세대가 독점하고 있는 거 저는 그건 문제의식이 그건 있고요. 문제있지. 그리고 잘 네. 하면은 제가 양해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0.7이 깨진다는 지금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독점을 바꾸느냐. 시장 경제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치가 입구를 열고 정치가 경쟁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방과 경쟁인데 이 개방과 경쟁의 상징은 나는 국대다. 네. 대변인 오디션이 있었고 제가 그 결과물이고 증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를 내세워서 정치가 개방과 경쟁으로 가야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 헌법 1조 2항이 말한 국민주권주의가 달성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가치적인 면에서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잉 상태거든요. 질서가 없죠. 공공질서가 다 무너지죠. 저는 공화주의 가치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화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의 복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공직이라는 것이 군림하는 자리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변호사들도 과거에는 군림했고 변호사 만나는 문턱이 높아서 법조 문턱 낮추기 운동을 할 정도였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정치권에 와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7조에도 공적인 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돼 있는데 봉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도 서비스업이다. 이 서비스업으로 돌이키는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이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면은 전 누구와 다 상의하고 저 대화할 용의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러네요. 네. 아 네. 최초입니까? 네, 정치인인가 정치 의병인가. 아, 의병 얘기하시네. 예.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동안 국민의힘 DNA 기회주의 청산 이런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보기엔 듣지 못했어요. 예, 그렇죠. 처음 나오는 얘기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평론가들은 신인규 변호사가 왜 국민의힘에 있을까? 국민의힘보다 훨씬 개혁적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원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꽤 오래전이에요. 정의당도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정치 지체가 벌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 양당도 있었지만 안 바뀌거든요. 정치 문법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네, 제도도 삼선, 계속 사선. 제도도 계속 묶어놓고. 제도도 안 계속 바뀌는 게 문제가 뭉개고 아니라 아니 더 선거제도 안 나빠지죠. 바뀌잖아요. 선거제도 이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인 것 같고 제가 어제 정개특위 위원장하고도 논의했지만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밀어놨다고 하는데 예. 이제 본질이 안 바뀌니까 뭐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은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시작한 이 첫 발에 많은 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어제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예. 안타까워서 머릿수라도 채워줘야 되나 신인규 변호사가 창당하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머릿수를 채워주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채워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준석이랑 유승민도 들어옵니까? 먼저 장담을 했으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예. 제가 참 이게 한국 정치의 그 해석력의 저는 한계다. 한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기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상상을 뛰어넘을 거고요. 자, 내년 4월에 아마 총선이 열릴 텐데 저는 히딩크 감독의 말을 잠시 빌려서 제가 한국을 놀라게 만들 겁니다. 놀라게 만들 거고요. 네.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야. 한국 정치에는 이런 게 필요했었던 거구나. 이거였다라는 게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요. 예.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은 저희 당에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는 너무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유 없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 두 분 너무 훌륭하시지만 제가 이 두 정치인을 만약에 기대서 지금 제 탈당이나 여러 가지 향후 행보들이 해석이 된다면은 제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하겠다는 다원화라든지 뭐 공화의 가치, 개방과 경쟁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신 100%와 맞서서 전 민심 100% 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민심 100%에 유승민
유승민, 이준석 그 두 분이 와 계시면 저와 함께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당신 100%를 지금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있다 그러면은 예. 그럼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결정은 이미 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카드로 치면 저는 제 카드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책임은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앞으로 그 질문을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그 신당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는데 네. 이 비어 있는 공간을 들어가서 채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정 데드라인만 정해진 거예요. 12월로. 12월로.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혁신이 있다 뭐 얘기하겠지만 혁신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별로 변화의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별로 없다.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이제 이뇨한 위원장 관련해서 막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뇨한 위원장이 아니라 김기현 지도부의 산소호흡기통을 달아주고 있는 거다. 얼마나 예.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당 쪽으로 한 걸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취재해 보면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하나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DNA가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끼리끼리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애 같은 거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게 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확실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뭐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준석, 유승민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 깃발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바른정당 같이 했었던. 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죠. 강력한 예. 카리스마가 그동안 필요하다. 그렇게 훈련 받아온 거죠. 정치 훈련을. 그런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믿고 그냥 따라가고 별로 동지애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예. 대체로 다 자영업자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강력한 리더십일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과연 3당이 받아진,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뭐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수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럼 내년 총선 4월인데 이렇게 심판론이 비등한 가운데 제3정당을 대한정당으로 믿고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까?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영입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준석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를 함께 했는데 예.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당시에 문자 투표가 14만 콜이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민심 100%로 대변인이 됐던 거의 최초의 보수 정당에서 최초의 사례일 그래,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방과 경쟁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요. 제가 제 길을 가고 있어서 민심 100%니까 저는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시면 전 정치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국민들이 저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면 전 그만해야 됩니다. 그걸 각오하고 나온 사람에게 또 이준석, 유승민 그 두 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제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창준이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내로 저는 창준이를 구성하는 게 현재 목표고요. 저희 한번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준이를 제가 띄우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씩 취재해 보면 이 젊은 정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어떤 개혁 보수 방향으로 이끄는 예. 뭐 이준석, 신인규, 뭐 천하람, 뭐 천하용인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그렇군요. 다르고 예. 그래서 자원하라서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누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국민의힘의 기존 그런 어떤 정당 문법하고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퀘스천 마크다. 예. 뭐 지금 뭐 단정하는 것은 사실 언론이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예, 방식이에요. 기자들이 옛날 방식으로 옛날의 정치 문법으로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일단 신인규 변호사가 먼저 나가서 진을 치고 네. 선도 그러니까 얘기를 예전치로 하면은 이제 선도투 선탈당을 해서 진을 치고 거기에 이제 그 뭐 후발로 들어온다 뭐 이런 방식의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와도 네. 이 내용을 제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또 네. 최종적으로 한 지난 6, 7월 여름 정도에는 제가 이거 난 도저히 네. 이 안에서는 희망을 못 찾게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양당 독과점을 어떻게 네. 해결할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냥 정바세로 이름 제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바세도 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우리 대의원들한테 뜻다 묻고 정당바로 세우기로 하재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바꿨고 그렇게 또 활동을 3달 했습니다. 국바세에서 정바세. 네, 그것도 다 예.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당을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을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제 결정이 그 여의도의 옛날 문법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다른 결정에 제가 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저희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네, 그 바뀌어야 말씀을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내심을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바른정당 해봤잖아요. 나가서 풍찬노수 겪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보수의 정의당을 할 자신이 있냐. 네. 그리고 보수의 정의당이 되면 어떡하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처럼 용기 있는 분들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민심의 바닷속으로. 네.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평가받겠다. 보수에서 이런 얘기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은 비슷해요. 공화주의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그 가치로 가야 된다라고 다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헌법에 나온 거죠. 뭐. 예, 그런데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길에 박수 쳐주고 그래 한번 해봐. 당신들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해줄 거냐. 이 배를 띄웠을 때 같이 항해를 해줄 거냐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좀 없는 또 거죠. 하나는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나눔 국대다 2021년도 7월이니까 네. 저는 뭐 짧게 정치를 했고요. 물론 저의 정치적인 경험의 미숙함을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 과거의 문법으로는 지금 새로운 시대 못 연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회와 거리가 먼 분들을 우리가 대선 후보로 양당 다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오래 했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죠. 젊지만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의 그런 경험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좀 생각 자체가 일단 많이 다르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는 당의 대표까지 지낸 경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는 조금 어떤 사안을 바라보거나 판단할 때 있어서 기준과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판단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진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신인규 변호사는 이 둥지에선 더 이상 안 되겠다. 새 둥지를 틀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내가 보수의 적자인데 이 일단 뻐꾸기들을 몰아내고 원래의 내 둥지를 찾겠다. 그 경우에 따라서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던데 유혈 입성을 하더라도 피를 좀 보더라도 나는 아니, 반드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예. 유혈입성 이야기를. 그러니까 확실히 이 네. 뻐꾸기들을 청산하고 네. 그리고 다시 내 둥지로 가겠다. 네. 그래서 내 둥지를 확실하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둥지로 만들겠다라는 노선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혁신이를 띄운 거는 천하람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종의 김기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헛수합이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그래도 국민의 힘을 지키려고 하는 친윤 플러스 뭐 비윤들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혁신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켜지면서 구심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보수가 맞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모든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엉뚱한 해결책을 놓고 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만큼 여유로운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저는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술을 회피하고 약만 먹으면서 뭐 약도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제만 복용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이런 뭐 플라시보 효과를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축구로 치면은 수비에서 볼만 돌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아니면 예. 침대 축구 침대 비슷하게 축구. 누워가지고 지금 잔디에서 풀이나 새고 있는데 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더 받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이제 국민들은요 민심의 회초리가
무서운 분노의 몽둥이가 될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제가 물론 당적은 이제 나와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왜 애정이 없겠습니까? 좀 나라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어제 썼던 반성문을 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오늘부터라도 그냥 긴급 수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도대체 이 혁신위원들 누구를 할 거냐 다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취재 좀 해보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게 모르겠어요 선배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다도시. 이다도시. 네. 프랑스 이다도시가 들어간다고요? 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뭔가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인요한 이다도시 이러면 교양 프로그램 KBS 교양 프로그램 이자스민 의원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자스민. 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분들 KBS 아침마당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정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예인 화장하는 그렇죠. 식으로 네. 이런 분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화이트워시, 뭐 그린워시 이런 방식처럼 그렇게 정치가 분칠만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그야말로 대수술이 필요한데 이런 접근을 하고 있으니 기자들이 그래서 이거 세게 취재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요새 취재 안 한대요. 혁신이. 왜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아니 기자들이 이 혁신위가 인유한 혁신위가 뜨긴 했으나 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고 전혀 없으니까 관심 끌려고 연예인 이름이 툭툭 나오고 있고 이런 정도 수준이 무슨 혁신위에 무슨 진정성이 있냐라고 가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인재영입위원회하고 총선기획단 다음 주에 같이 띄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삼두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큰 힘을 가지고 뭔가 정당 개혁을 위해서 확 끌어가는 어떤 그 전일적 기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삼두마차를 세우고 이 삼두마차의 위에는 김기현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위원회를 막 띄워가지고 물론 이제 국감도 끝나고 총선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이 정권을 본인이 가지려고 계속하고 실제 정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김한길 부인할수록 점점 커지는 김한길 역할론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로 내가 이 당권 놓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 정작 중요한 혁신에 대한 내용보다는 권력 암투만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내년 총선 되겠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혁신의 내용이 사실은 그 반성문에 다 담겨 있는 그렇죠. 겁니까? 아니 제가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기회주의 행태에 대해서만 어디 지적을 했고요. 예. 뭐 지적할 게 너무 많죠. 사실 네. 기득권화된 당의 그런 경직된 조직부터 해서 또 예를 들면 기고만장한 태도 또 여러 가지 비전과 아젠다가 부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제가 기회주의를 짚었는데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스스로 독립하고 자존하겠다라는 독립선언서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서 행동하는 것까지 우린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가서 또 선거 잘못되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또 거기 가서는 또 자기 살 길을 또 찾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 자체도 탄핵 이후에 멸절에 가까웠던 보수가 본질을 쇄신하지 않고 본질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권력에만 집착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 꺼와가지고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이준석 대표의 젊은 바람 이용해서 토사구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얼마 전에 의원총회 했었잖아요. 예. 비상의총. 그때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용병. 윤석열 대통령을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용병. 진짜? 그래요. 의총장에서 나왔다는 거 제가 인터뷰했어요. 국민의힘 뽀개로 왔다는 이제 그런 네. 얘기들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그때 그런 것 그 같아요. 녹취록 아니 뭐 이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민주당 용병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꼬원 분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의 현실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에 그러면 보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이건 사실은 영남 다선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컨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체제 탄핵까지 됐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보수 정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꾸고 있다가 당장 이제 대선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 사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은 친윤그룹이라는 가신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완전히 민주정당의 기본 질서 예전에 이 정도 아니었어요. 새누리당 그렇겠지. 시절에 이 정도 아니었고 아니, 근데 한나라당 시절에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인물만 보세요. 김한길 위원장 어디서 왔습니까? 민주당에서 왔죠. 민주당이죠. 안철수 의원 어디서 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같이 만들었던 민주당 인사죠. 조정훈 의원 어디서 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뭐 이름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와서 보수 정권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런 보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수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지금 다 멸절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책임은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바지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전통의 보수들이 다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TK 쪽에서도 여론에 변화가 저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 그걸 무소속 보는 연대가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K에서 이거 못 참겠다 해가지고 무소속 얘기도 나오고 이런 보수의 분칠로는 보수가 혁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이제 신인규 변호사처럼 열정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뛰쳐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자꾸 꺼오는 방식으로는 성공을 못해요. 예. 조정훈 의원이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광주 5.18 모욕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저기 참배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박정희, 김대중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하면 개혁했다고 믿어주겠지. 이 정도 하면 지금 뭐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야 뭐 국민의힘이 혁신한다라고 써주겠지. 그러니까 정치의 상상력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민심을 따라오질 못하고 결국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런 17%나 되는 표차로 지는 이런 거죠. 아니, 그러고도 그래서- 아무것도 바꾸지도 않고 변화도 모색하지도 않고 그 수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분칠만 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은 저와는 어제 이별을 했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내년 4월에 민심과 영원히 이별되는 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선거는 당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출제 내용이 민심 100%로 그렇죠. 치르거든요. 시험을. 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이별한 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잘 치르셔야지 그때까지 그대로 간다. 민심과 전 영구 이별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강서구청장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아유, 예,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시간이 좀 아쉽네요.